안녕하세요. 이제는 습기와 친해져버린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CGV에서 하는 라스 폰 트리에 감독전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라스 폰 트리의 영화 외적인 논란과는 별개로 그의 영화를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라스 폰 트리의 감독의 영화의 특징은 엄청나게 염세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어둠 속 댄서, 안티크라이스트를 좋아합니다. 그와 더불어 도그빌도 독특한 형식과 마지막 내용이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 도그빌의 다음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만덜레이입니다. 도그빌과 만덜레이 모두 미국 지역명이고 연극의 형태로 극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필수적인 가구와 선만 있고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운드와 나레이션으로 상황 설명을 해주고 배우의 연기를 지켜보는 방식입니다. 또한 컷 편집도 의도적으로 끊기게 하여 이것이 연극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도그빌의 후속작 라스 폰 트리의 염세주의와 실용주의가 진하게 묻어나는 영화 만덜레이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영화 만덜레이의 스포일러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거나 볼 예정인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관람 후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는 극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인물, 배경,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요 인물은 크게 4명입니다. 바로 그레이스, 그레이스의 아빠, 티모시, 그리고 비렐름입니다. 그레이스는 이전 도그빌 사건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마피아 보스이고 그레이스는 그의 딸입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마피아의 딸이란 게 무색하도록 이상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며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도그빌에서 인간의 악함을 깨달았지요. 여기서 그레이스는 갑의 역할을 취합니다. 만덜레이는 시골 마을로 아직 노예제가 있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 노예 중 한 명이 그레이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영화는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레이스는 이상적이기에 흑인 노예나 책찍질을 참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견했죠. 그레이스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려 하고 본질을 따지려 들지 않습니다. 이 마을이 왜 흑인 노예제를 채택하고 있는지, 이 노예들은 왜 반란을 하지 않는지, 이런 배경들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레이스의 아빠는 그레이스의 이런 부분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피아 조직 보스답게 잔인하고 가부장적이며 성악설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레이스와는 다른 현실주의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는 그레이스가 가업, 즉 마피아를 이어갈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출하고 이를 반대하자 어쩔 수 없는 약속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향후 지켜보는 인물입니다. 비렐름은 흑인 노예입니다. 하지만 주인과 가깝게 지내고 어딘가 정갈한 모습입니다. 이 인물은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큰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티모시는 아프리카 왕족 혈통이라는 먼시족의 사람이고 건장하며 여성들이 꼬이는 매력적인 남성 노예로 나옵니다. 이 4명의 인물이 주요 인물입니다. 그레이스와 비렐름, 티모시, 그리고 그레이스의 아빠가 상호작용을 해서 사건이 생겨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만덜레이는 미국 남부 쪽에 위치한 시골입니다. 예로부터 미국 남부는 흑인 차별이 심한 곳입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한 이유도 바로 흑인 노예제 철폐에 따른 입장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경이 되는 남부 시골은 어쩌면 당연하게 흑인을 대하는 차별이 존재하고 노예제 또한 존재합니다. 이 노예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백인 여성인데 마담이라고 불리고 초반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배경이 되는 저택은 큰 규모입니다. 하지만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고 특이한 점은 항상 울타리 중 한 개 부분이 없어서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담의 숲이라고 하는 무성한 숲이 존재하고 넓은 목화 농장이 있으며 노예들이 자는 곳과 주인이 자는 곳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노예제를 유지하고 있는 주인이 죽을 때 그레이스에게 침대 밑에 있는 책을 불태워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어떤 책이냐고 물어보고 그 책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담이 죽고 나서 그레이스는 책에 대해서 비밀에 붙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바로 자유롭고 노예제가 폐지된 지는 수십 년이 지났다며 알려주고 여러분들은 모두 자유인이에요 를 외칩니다. 그레이스의 생각에는 노예로 사는 건 부당하기에 이렇게 말하면 모두가 좋아하고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알았지만 실상은 반대였습니다. 노예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그 자리에 그레이스는 그냥 피해버립니다. 다시 아버지의 차를 타서
앞에서 그레이스는 혹여나 감사 인사를 하러 온 흑인이 있지 않을까 기다립니다. 저는 이런 행동이 오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유를 준 것은 그레이스가 아닙니다. 그저 타이밍 좋게 그레이스가 왔을 때 마담이 죽어서이지요. 허나 그레이스는 모든 것이 자기가 한 일 마냥 감사를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과 교과서는 다릅니다. 교과서에서 알려주는 이상은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비렐름은 그레이스에게 다가왔고 그레이스는 기쁘게 그를 따라갔지만 그를 따라간 곳에서 펼쳐지는 것은 감사가 아닌 비판에 가까운 불만이었습니다. 이때 비렐름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우린 아직 밖으로 나가기엔 일러. 대강 이런 말입니다. 그래도 그레이스는 마을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남루한 노예의 숙조를 보고 말합니다. 왜 보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수할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그레이스는 주위를 둘러보고 건드리지 말라고 한 마담의 숲의 나무들을 재료로 써서 집을 보수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마을 사람들은 따릅니다. 그레이스는 농장일도 도웁니다. 더 정확하게는 주도합니다. 자유를 주니, 즉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기를 주니 아무도 농사를 하려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레이스와 자원자들은 농사를 짓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그나마 후에 가서 그레이스가 수업으로 민주주의나 투표 방식을 알려주면서 마을은 활기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레이스가 제안한 마담의 숲의 나무를 보충제로 쓰자는 것 때문에 마을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모래폭풍이 들이닥칩니다. 이 때문에 기근이 들었고 마을의 한 아이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단백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만 고기를 제공했습니다. 허나 이 아이는 죽게 되고 범인이 잡힙니다. 범인은 창문을 통해서 고기를 먹어 치웠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절규하며 똑같은 방법으로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그가 과한 처사라며 다른 벌을 주길 원하지만 투표를 통해 그 여인을 죽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졌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직접 낫을 들고 죽이려 하지만 그레이스는 사적 복수는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총을 들고 가 죽입니다. 저는 죽이는 과정이 꽤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레이스는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녀가 무죄이고 다른 원인으로 아이가 죽은 것 같다고 모두가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잠재우고 그리고 나서 총을 쏴 죽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정말로 그 마을의 사법체제에 의해서 형벌을 받은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적 처벌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사회와 격리되어 재발을 막게 하여 교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형수도 자신의 잘못을 알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으로 죗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거짓말을 하여 그 여인이 뭘 잘못해서 죽는지 고지하지 않고 그저 불쌍하다는 이유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레이스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가 상상하던 이상으로 풀리지 않게 되고 정반대로 가는 전개도 이 영화의 묘미입니다. 그런 전개 중에 하나가 마님의 숲입니다. 처음에는 모래바람이 불자 그레이스는 이에 대해서 비렐름에게 묻지만 비렐름은 태연하게 마담의 숲이 그거를 막아주고 있어서 한 번도 모래 폭풍은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비렐름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레이스에게 언지나 반박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른 비렐름이 아직 민주주의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렐름은 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책은 앞에서 나온 마담이 불태우라고 한 그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노예들을 잘 다루는 법입니다. 노예를 1부터 7까지 등급을 매기고 그의 특성을 세세하게 나누어 분류한 인간 분류책입니다. 민주주의의 그레이스에게는 끔찍한 책이지만 아직 노예인 상태가 안전하고 익숙하고 심지어 안락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민주주의란 것이 오히려 가혹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가 모든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하지만 흑인인 마을 사람들은 선택을 한 적도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누군가가 시켜서 일만 하는 것이 더 편할 테지요. 이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들어버린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제로 뺏는 것 또한 폭력입니다. 서서히 물들었듯이 서서히 빼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렐름은 좋은 방법은 모르고 그저 노예제도가 풀릴 당시 지역사회가 받아주지 않았다. 따라서 흑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물은 마담과 함께 이 책을 만든 것이다 라고 종국에 말합니다. 이는 현명한 처사일 수 있습니다. 단 시대가 안정이 되면 서서히 자유를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윌리엄과 같은 사람들은 최선의 선택이 저택에 남아서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선택이 이때까지 평온함을 주었으니 반란이나 항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렐름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흑인이기에 백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백인의 선택이 항상 옳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티모시는 매력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남성적이고 여성들이 따릅니다. 티모시는 먼시족이라고 소개합니다. 먼시족은 아프리카계 왕족의 혈통을 물려받은 고귀한 부족이라고 합니다. 티모시는 그 책에서도 일로 분류가 되며 자존심이 강하고 독립적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레이스는 그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레이스도 성적으로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티모시와 함께하는 상상을 하며 자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배신자입니다. 마지막에는 티모시의 매력적인 행동은 그레이스를 유혹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가 먼시족인 것도 고결하다는 것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고생해서 목화를 판 돈을 잠시 나온 광대 비슷한 사람과 도박에 걸고 도박에서 이겼습니다. 티모시는 판돈을 걸었고 그는 이로써 마을 사람들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레이스의 시점입니다. 그레이스는 그를 원했기 때문에 그가 먼시족이라고 봤고 이를 티모시에게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로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레이스는 책에 적힌 글자가 7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로 보고 싶은 대로 본 것입니다. 7은 사람마다 잘 맞춰주고 이익을 얻는 존재이며 소름 돋게 치밀하고 영악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를 마을 사람들이 알고 배신이 드러나고 판돈의 80%를 받은 그레이스는 이에 절망합니다. 그래서 책에 대해서 밝히기로 합니다. 책의 내용을 밝힘으로써 큰 파장을 원했겠지만 이 영화는 그레이스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비렐름은 그 책을 직접 썼습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 노예들이 잘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은 마담이 아니라 흑인 노예인 본인일 테니까요. 즉 흑인인 노예가 자신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책을 적어서 주인의 역할을 한 마담에게 준 것이고 이 책을 근거로 마을은 굴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등급의 흑인들은 이 책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 문제가 될 것 같은 등급의 흑인만 몰랐고요. 즉 여기에서 그레이스의 교만이 한 번 더 진하게 드러납니다. 일련의 사건으로 그레이스의 선택은 어긋났고 이는 선택의 잘못을 의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스는 본질을 알려 하지 않은 채 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 그저 노예제는 나쁘니까 확 뺏어버린 겁니다. 저는 노예제를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평등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었다고 자부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스의 방식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들은 서서히 노예제에 물들어갔고 이를 사회가 용인했습니다. 어제 노예였던 사람이 제도가 바뀌었다고 오늘부터 자유인이 돼서 나가라고 할 순 없습니다. 교육이 필요하고 서서히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레이스가 했던 것처럼 하면 폭력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그레이스 그리고 마피아의 습격으로 쑥대밭이 된 마을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마을 사람들은 투표를 통해서 그레이스를 차기 마담으로 정했습니다. 마담이 있었을 때 자신들이 노예였을 때가 가장 평화로웠으니까요. 그래서 그레이스에게 티모시를 처벌할 것을 원합니다. 그레이스는 이런 지긋지긋한 마을에서 떨어지고 싶어 하고요. 아버지가 올 시간만 바라보며 그들과 어울려주기로 합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무식하고 무능한지 알려주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티모시가 그녀를 건듭니다. 그레이스도 다른 백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요. 이 말에 격분한 그레이스는 책찍을 휘두릅니다. 주변에서 말릴 때까지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아버지는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약속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아버지를 알기에 그레이스는 의아해합니다. 왜 먼저 갔을까? 이때 머리를 스치는 한 가지 생각.
시간을 정할 때 주관적으로 정해 실제 시간보다 마을의 시간은 5분 느리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그레이스는 절망하고 그레이스의 입장에서 끔찍한 편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 편지는 아버지가 그레이스에게 준 편지인데 아버지가 그녀가 책찍질한 것을 보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언젠가 새롭게 바뀐 만덜레이를 보여주거라, 이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레이스는 한 번 더 절망하고 그녀를 찾아오는 만덜레이 주민들을 뒤로 한 채 도망가는 것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이때 나무를 자세히 보면 어느 시체가 교수형을 당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초반에 그레이스와 같은 백인들이 도와주겠다며 그들과 함께 떠난 흑인입니다. 이로써 비렐름의 말 "우리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라는 말에 힘을 실겠네요. 이 영화는 미국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제의 갈등으로 인한 남북전쟁, 그 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하며 노예제는 폐기되었지만 노예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방식에서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한 번에 해결하였으니 또 다른 갈등을 빚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의 여파는 현대사회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차별 문제, 백인 우월주의, 흑인 차별, 아일랜드 개인 차별, 이민자 차별, 동양인에 대한 차별 등등 셀 수도 없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는 미국의 암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종 간의 간극은 경제적으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나라답게 가난은 되물림되고 사회적 경제적 계층은 이제 넘나들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서 왔고 이를 염세적으로 깃튼 영화가 만덜레이입니다. 마지막 장면의 뒤통수가 세게 오는 영화였습니다. 미국의 차별의 근원을 시원하게 비틀어 버리며 당황한 기분을 들게 한 영화, 라스 폰트리에 감독의 염세주의가 강하게 느껴지는 영화, 만덜레이의 한 줄 평은 이상적 생각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작금의 미국의 기반을 뒤틀어 버린 반전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